안녕하세요. 로키 누나 용집사입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먼저 이 영상을 봐주세요. 너무 귀엽고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할 것 같은 고양이지만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 생기게 되는 혹은 감수해야 되는 다양한 삶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6가지 단점을 이겨내고도 사랑하며 키우겠다 하실 분들은 좋은 집사님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기간 외출이 어렵습니다. 매일 깨끗한 물과 사료, 청결한 화장실이 필요하기에 케어가 필요한 고양이들이지만 집사가 집을 비운다고 해서 호텔에 맡기거나 지인의 집에 맡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이는 강아지와 달리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갑자기 환경이 바뀌게 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데요. 고양이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예민한 고양이의 경우 낯선 곳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느라 밥도 못 먹고 화장실을 가지 않고 참으며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1박 혹은 최대 2박 3일이 넘어가는 일이 생길 때는 돌봐줄 사람을 집으로 불러야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 결혼 전 혼자 키울 때도 그렇고 결혼 후 함께 키우게 되면서도 집을 비우는 일을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신혼여행을 갈 땐 가까이 살고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 저희가 없는 동안 매일 집에 들러 로키를 돌봐줬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매번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가족이 아닌 이상 저희가 집에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오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여행 혹은 단기더라도 자주 여행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집안 곳곳에서 만나게 될 고양이 털. 집사의 숙명은 폭풍 돌돌이질 혹은 검은색 옷을 포기하고 매일 청소기를 돌리며 털 청소에 전념해야 합니다. 특히 코트나 면재질의 옷들은 단순히 털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박혀있기 때문에 돌돌이만으로는 완벽하게 털을 제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손으로 하나하나 뽑아내는 인내가 필요한데요. 청소를 열심히 해도 고양이 털은 너무 가벼워서 우다닥 하고 뛰어다니면 공기 중에 털이 폴폴 날아다니게 되는데 이런 털들이 여기저기 가라앉으며 얼굴에도 붙고 가끔은 눈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하얗고 얇은 털이라서 빼내기도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약하지만 알러지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털이 눈 안에 들어가거나 로키를 만지고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눈을 건드리면 눈이 빨갛게 충혈되기도 해요. 이렇게 빠지는데 어떻게 탈모도 없고 털이 빽빽하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거의 1년 내내 쉼없이 털이 빠지는데 열심히 매일 빗질해주며 털이 조금이나마 덜 빠지도록 신경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알르레기. 우리나라 성인의 5명 중 1명이 고양이 털 알르레기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알르레기를 일으키는 고양이 타액에 들어있는 펠디원이라는 단백질 물질에 대한 알르레기 반응인데요. 고양이가 그루밍하며 침이 털에 묻게 되고 그 털이 빠져서 날리거나 사람이 사용하는 것들에 묻게 되면서 알르레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알르레기는 사람에 따라 약하게 나타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강한 경우에는 함께 생활하는 게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키우겠다는 결정을 하시기 전에 병원에서 고양이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가장 쉽게는 미리 고양이를 키우는 지인의 집에 방문을 한다든지 고양이 카페를 가보는 등 고양이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지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컨디션이 안 좋거나 털 청소를 제때 해주지 못했을 때 재채기와 콧물 등의 반응이 있기도 하고 남편의 경우는 좀 더 심하게 재채기와 눈 가려움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고양이 알레르기 반응을 줄여줄 수 있는 사료도 있어서 얼마 전부터 저희도 로키에게 급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통장을 각오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고양이를 위한 공간 마련.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고양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원룸에 거주하시면서 고양이를 기르고 싶으신 분들은
고양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캣폴이나 캣타워를 설치해 주셔서 수직 공간을 통해 고양이의 공간을 확장시켜 주셔야 합니다. 고양이를 위한 스크래처, 캣타워, 또 화장실 같은 고양이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시거나 짐이 많아 고양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민을 해보셔야 한답니다. 5번째, 돈이 많이 든다. 사료, 간식, 모래 등 한 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사료와 간식을 먹이고 어떤 모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기본적으로 10만 원 미만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키우면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위한 것 외에도 놀이를 위한 장난감, 초기에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고,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 검진과 치료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들은 상태에 따라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따로 보험을 들어두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이 없는 반려동물들은 사람보다 병원비가 훨씬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품종묘 같은 경우 품종 특징에 따라 유전병들이 발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단기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평생 치료하며 병원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치료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번째, 숙면 포기. 야행성인 고양이의 일반적인 생활 패턴은 낮 시간 동안에 정말 푹 자면서 숙면에 취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사냥을 하기 위해 우다다다 뛰어다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퇴근하고 오셔서 사냥놀이를 지칠 때까지 해주시지 않는 이상 잠들려고 할 때쯤 활동을 개시하고 잠을 잘 수 없게 울거나 뛰어다니는 고양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아무리 사냥놀이를 해주더라도 꼭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유 모를 울음소리를 내면서 집사를 깨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고양이마다 다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미리 아시고, 내가 그냥 감수해야 할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미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단점 외에도 다양하게 포기해야 할 부분이나 신경 써줘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중 한 가지라도 이건 포기하기가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고민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독립을 하기 전 살았던 본가가 주택이었기 때문에 길고양이들이 마당에 많이 지나다니곤 했는데요. 그때 저희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눌러 앉았던 길고양이가 있었기 때문에 집도 마련해주고 돌봐주기도 하면서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자취를 하게 되면서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자취를 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고양이를 입양할 용기가 없어 망설이며 랜선 집사로 만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결혼을 하게 되며 남편이 키우던 로키와 함께하게 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단점들을 모두 감수하고서라도 로키를 통해 얻는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평생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운다는 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행복감을 준다는 너무나 큰 장점도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양이 특성을 미리 알아두시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지, 또 아프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반려동물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비 집사님 혹은 집사님들을 응원하고, 혹시나 다른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고양이와 관련된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